1518년 7월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였던 스트라스부르. 라인강을 끼고 번성했던 이 도시의 아침은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한 여인이 낡은 나무 문을 열고 광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라우 트로페아. 그녀는 이 거대한 비극의 첫 번째 발걸음을 뗀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는 광장 한복판에 서서 아무런 말도 없이 돌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는 그런 춤이 아니었습니다. 축제의 흥겨움도 예술의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음악도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뒤엉켜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팔다리는 마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격렬하고 기괴하게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남편과 다투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머리 위를 지나가도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발을 놀렸습니다. 땀으로 옷은 흠뻑 젖었고 낡은 가죽신은 이미 다 달아해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의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엿새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춤만 추었습니다.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없었고 사제가 기도를 해도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기이한 춤사위는 이제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광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스트라스부르의 공기 속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언노운 코드 미스터리 헌터 K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불가이한 집단 감염 사태, 바로 1518년에 춤추는 역병에 대한 기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재앙이었죠. 무엇이 이 사람들을 죽음의 춤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당시 스트라스부르가 처해 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프라우 트로페아의 광란이 시작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기이한 전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구경하던 몇몇 여성들이 그녀를 따라 넋이 나간 듯 몸을 흔들기 시작하더니 그 숫자는 며칠 만에 3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 스트라스부르 광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기괴한 군무의 무대가 되어버렸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도시를 다스리던 귀족과 의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저명한 의사였던 파라켈소스의 기록을 포함한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당시 의사들은 이 현상을 코레오마니아, 즉 춤의 광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체내의 뜨거운 피가 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죠.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진은 끔찍한 비극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치료법은 단 하나, 이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더 많이 춤을 추게 하여 뜨거운 피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의사들의 처방이었습니다. 시당국은 이 황당한 치료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가장 큰 시장 2곳을 비우고 심지어 시청 앞에 거대한 목조 무대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악사들과 건강한 무용수들까지 고용해 이들의 춤을 밤낮으로 독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와 수백 명이 뒤엉켜 춤을 추는 광경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억눌린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광기 속으로 끌어들였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팔다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뒤틀려도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8월 말이 되자 이 죽음의 무도회에 참여한 사람은 무려 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10여 명의 사람들이 심장마비, 뇌졸중 혹은 완전한 탈진으로 길 위에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의 시신을 밟고서라도 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살고 싶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몸은 그들의 의지를 철저히 배반하고 있었던 거죠.
이 끔찍한 춤은 무려 2달 가까이 도시를 마비시키다 9월이 되어서야 마지막 생존자가 쓰러지며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망자,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만 남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던 걸까요? 이제부터 당대의 믿음부터 현대 과학의 분석까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둘러싼 3가지 주요 가설을 하나씩 깊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굳게 믿었던 원인,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의 분노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 원인설, 즉 성 비투스의 저주입니다. 성 비투스는 춤의 수호 성인이자 동시에 간질이나 신경질환을 다스리는 성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에게 불경한 죄를 지은 자는 벌로 영원히 춤을 춰야만 했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성비투스가 분노하여 이 끔찍한 저주를 내렸다고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스트라스부르의 기록을 보면 시 당국은 의학적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이들을 저주받은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춤추는 사람들을 마차에 우겨넣고 도시에서 떨어진 성 비투스를 모시는 동굴 사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구마의식을 치르고 미사를 통해 저주를 풀려고 했던 거죠. 기록에 따르면 붉은색 신발을 신기고 작은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가설은 당시 사람들의 깊은 종교적 믿음과 미신에 대한 공포를 잘 보여줍니다. 16세기는 흑사병과 종교전쟁, 그리고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재앙 앞에서 신의 분노나 악마의 저주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20세기에 들어 과학자들이 제시한 생물학적 원인설입니다. 바로 맥각균 중독증, 다른 말로 에르고티즘이죠. 맥각균은 주로 호밀이나 밀 같은 곡물에 기생하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는 강력한 환각제의 원료인 LSD와 매우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맥각균에 오염된 호밀로 만든 빵을 먹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맥각균 중독의 주된 증상은 바로 격렬한 경련과 발작, 그리고 생생하고 끔찍한 환각이었습니다. 환자는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비틀고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습이 멀리서 보면 마치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트라스부르 지역은 라인강 유역의 습한 저지대라 맥각균이 번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518년은 유난히 덥고 습한 여름이었다는 기상 기록이 남아있죠. 연이은 흉작과 기근에 시달리던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오염된 호밀빵을 먹고 집단으로 중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이 가설은 한동안 가장 유력한 과학적 설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맥각균 중독은 혈관을 심하게 수축시켜 심할 경우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궤저 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지로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몸으로 며칠도 아니고 몇 주 동안 격렬하게 춤을 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증상을 보였다는 점도 설명하기 어렵죠. 독버섯만으로는 이들의 광적인 에너지와 집단적인 동조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문제는 이들의 몸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바로 가장 현대적이고 설득력 있는 마지막 가설로 우리를 이끕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마지막 가설은 바로 집단 시민성 질환, 즉 집단 히스테리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원인 없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고립되고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1518년의 스트라스부르만큼 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일상처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고 나병과 한센병 같은 끔찍한 질병들이 도시를 위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과 가혹한 세금, 그리고 연이은 흉작으로 인한 극심한 기근은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죠. 여기에 세상이 곧 종말할 것이라는
강렬한 종교적 믿음까지 더해져 사람들의 정신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팽팽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프라우 트로페아라는 한 개인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정신적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춤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며 일종의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시 당국이 음악까지 틀어주며 춤을 권장했던 것은 이 집단적인 무의식의 춤을 춰도 좋다는 사회적 허가를 내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억눌려 있던 수백 명의 공포와 불안은 춤이라는 단 하나의 형태로 폭발했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광란의 파도가 되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던 거죠.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시대가 앓고 있던 깊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성인의 저주, 독버섯의 환각, 그리고 집단 히스테리.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집단 시민성 질환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만으로 사람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몇 주 동안 뼈가 부러져라 춤을 추다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518년에 춤추는 역병은 단순한 역사 속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극한의 공포와 절망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광기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춤은 어쩌면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500년 전과 다른 형태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단단하다고 믿는 이성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이러한 집단적 광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죽음의 춤은 그 형태를 바꾸어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그날까지 탐사는 계속됩니다.